안녕하세요, 선생님. 부산에 살고 있는 부부가구입니다. 남편이 59년생이라 내년에 기초연금 신청 예정이고 저는 60년생이라 2년 후에나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노인 전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내년에 남편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도 저희 재산과 소득까지도 모두 반영되나요? 그리고 10년 정도 된 수입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얼마 전 선생님 강의에서 고급 자동차를 타면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이라고 하셨잖아요. 신청 전에 팔아버렸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반대를 하네요. 알베르토 쌤, 2024년 기초연금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처럼 2024년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이것저것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5가지 관문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은 기초연금 자격 기준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자격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인 자인데요. 자격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을 획득한 복수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60일을 초과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는데요. 여기서 60일이란 1년간의 해외 체류 기간 합계가 아닌 연속해서 60일 이상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59일씩 여러 번 해외에 체류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60일 이상 해외 체류로 인해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어도 귀국하시면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재개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에는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하셔야 불이익이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두 번째 관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될 수 있고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의료급여와 다른 복지 혜택에서도 탈락할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에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세 번째 관문은 4대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매달 받는 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네 번째 관문은 소득인정액이 연금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이하면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4년엔 연금 기준액도 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초연금액 또한 2023년 대비 3.3% 인상된
단독가구 33만 4천원, 부부가구 53만 4,400원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입니다.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구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을 설명드리면 신청인의 소득은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의 경우는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차감하고 이자소득의 경우는 월 4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고 임대소득은 점포 41.5%, 주택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 재산의 경우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즉 전년도 공시가를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2024년 3월까지는 2022년 공시가가 기초연금에 적용되지만 2024년 4월부터는 2023년 공시가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분양권 등의 모든 일반 재산을 더한 후 지역별 기본공제를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에 유리하지만 금융재산의 경우는 기본공제가 2천만 원 뿐이므로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까지도 기초연금에 반영되므로 일반 재산에 비해 훨씬 불리합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은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해의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3월까지는 2022년 받은 이자소득이 반영되고 2014년 4월부터는 2023년 받은 이자소득이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금융권의 대출금은 100%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의 경우도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네 번째 관문은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이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가액만으로 고급 자동차 여부를 판단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가액에 포함되고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10년 이상 된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콘도, 골프, 승마, 요트 등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어도 고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이므로 신청 전에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5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하셨다면 2024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연금의 신청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이므로 기초연금도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엔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올해 기초연금에 탈락한 분들 또한 내년 1월 반드시 재신청하셔서 2014년 새롭게 바뀌는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